저는 내일 여수에 내려가고요. 오늘 마지막 약속을 나가고 그러고 내일 이제 여수에 내려갑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이미 영상을 몇 개 찍어놓게 있긴 한데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오늘도 썰을 또 풀어보자면,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좀 풀어보자면, 이전에 찍은 것들은 그 후에 이제 면담을 한번 해요. 이제 인사과랑 디렉터랑 같이 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는 자리가 있을 건데, 그 면담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상이 좀 감정적이어가지고, 상황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말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튼 얘기를 좀 해보자면,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윗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좀 미리미리 알게 된 팀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 팀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 회사가 뭔가 갈수록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는 걸 실무자들이 더 체감할걸요? 왜냐면 난 너무 느끼고 있었어. 뭐 복지를 줄인다든지, 과자가 종류별로, 물도 종류별로, 탄산수도 종류별로, 우유도 종류별로, 탄산음료도 종류별로, 계란, 훈제란, 감동란 이렇게 있고, 빵도 있고, 뭐 잼도 막 종류별로, 그리고 라면도 종류별로, 진짜 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끊었어요. 싹 끊고 대폭 줄였지. 거의 없다시피.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등록을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회사를 기준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막 증빙 엄청 하라고 되게 귀찮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근데 저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어. 관심을 안 둬서. 근데 이제 그것도 주차비마저도 사람들을 좀 쳐냈어요, 많이. 그게 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거 쳐내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겠대요. 근데 그거는 제한이 있었어. 뭐 1분기까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긴 했는데, 대체 유무로 바꿔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야근을 해야 할 시에 왜 야근이 필요한지 충분한 설명과 증명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급해서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야근은 본인이 왜 그랬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될 시에는 안 된다 그랬나? 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멀쩡한 회사에서 맨날 나오던 야간수당이 갑자기 안 나온다니. 복지 같은 거는 뭐 없어도 내 월급에 타격이 있고 내가 노동한 거에 타격이 있고 이런 게 아니지만, 간식 같은 건 그렇지만 야간수당은 아니니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회사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미 권고사직은 작년 10월에 1차로 한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뭔가 경영적으로 안 좋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처가 없다는 장담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온 거죠, 2차가. 그래도 딴에 중견이라고 나름, 저 입사하고 며칠 안 돼서 저희가 올해로 입사자가 몇 명이 되어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축하 메일 보내고, 그러고 2년도 안 돼서 지금 권고사직이란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1차 때는 대상자가 2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팀원이 그때 13명인가? 그랬는데 한 분이 권고 대상이 오기 한 달 전인가? 퇴사를 하셨어요. 그럼 퇴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포함해주면 안 되겠냐,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명만 내보냈어, 한 명만. 그래서 저희 팀에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나갔어요. 이제 2차 권고사직 때는 4명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11명에서 4명을 내보내면 이 팀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남아있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대상자가 4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고 누군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치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못해서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팀워크 되게 좋았고 화합도 되게 잘 됐고 일 다 되게 진짜 나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그 꼬라지를 보고서. 일단 이력서를 썼어요. 다른 회사를. 하나는 써서 냈고 나머지 하나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 사실 연관이 있는 직무가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무경력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력을 잘못 쌓았나? 막 이러고 되게 회의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썼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추천해줬어요. 여기 한번 써보셔라. 그 마감 기한이 끝나고 나서 연장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 썼던 이유가 뭐였냐면 관련 직무 5년 경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도 4년 10개월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건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서가 아니라 한 직무에 대해서 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냥 안 썼는데 그 마감 기한이 늘어난 걸 보고 이거 떨어져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들었어요. 계속 이제 매출 수정을 하고 언제 내지 고민하던 그때에 그날 아침에 제출하기를 누른 거죠. 그래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출근을 했는데 권고사직 얘기를 들은 거야. 2차가 있을 거라고. 진짜 넣길 잘했다. 결과랑 상관없이 이직을 할 때 재정비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붙고 떨어지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력서를 한번 다시 재정비를 좀 해놓는 거. 그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회사 다니면서 그걸 미리 해놨다는 점? 뭐 작업했던 것들 리스트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막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직종이긴 한데 제 직무가 좀 애매해서. 근데 여튼 그런 거 내가 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은 여튼 다 따로 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진짜 제가 촉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튀어야 된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고를 찾아볼 때 진짜 그 이불 털듯이 이렇게 탈탈 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구글링을 한단 말이에요. 제 키워드를 구글에다가 쳐요. 그 이직 플랫폼별 채용 공고가 싹 뜨는 거예요. 키워드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대분류를 해서라도 큰 키워드를 적어. 사이트를 털다 보면 거기서 되게 구체적인 직무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다시 구글링을 해. 그리고 또 다시 구글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분야가 이만큼이다. 그럼 저는 이만큼 찾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무를 탈탈 털었는데 느낀 게 저희 회사가 나름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디어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회사를 간 것도 전에 있던 회사 선배님이 추천해줘서 간 거였어요. 저런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가 지금 투자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단기간에 급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회사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 선배님이 계속 알려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저 회사에 일을 주고 계속 그리고 저기를 안 거치는 방송국은 없다. 그럼 저기서 경력을 쌓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추천해줄 만큼 그렇게 작은 규모의 되게 그 속빈강정 같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진짜 아무도 몰랐던 거지. 추천해줬던 선배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선배님이 어떻게 그거 한 번에 그 사건 한 번에 회사가 이렇게 휘청거리냐. 단순히 그 사건 한 번은 아니었겠지만 그게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공고를 탈탈 털었는데 털어서 넣을 만한 데는 일단 다 넣었어요. 근데 솔직히 넣을 만한 데 넣은 게 내가 붙을 만한 데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영상도 그 안에 직무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영상이라고 다 뭐 영상 관련 업무를 했다고 그럼 너 영상 편집 좀 들어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근데 제가 딱 그런 일들 경력으로만 쌓았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근데 뭐 그것도 다 내 잘못이긴 하지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제 선에선 최선의 그거였기 때문에 선택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되게 흔하게 뽑을 수 있는 그 직무 있잖아요. 그게 싫었는데 그렇게 할 거리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유튜브 편집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일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거라도 했어야 내가 밥이라도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되려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전 좀 기술적인 걸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좀 기술적인 직무를 계속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뭐 다시 마음을 잡아먹고 내가 뭐 이제까지 쌓았던 게 물경력인 거 그래 인정하고 나 다시 신입부터 시작할게 라고 해서 신입으로 들어가기에 내 나이가 30이 된 거예요. 되게 애매해진 거죠. 신입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뽑을 때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면 어린애들을 뽑지 뭐하러 나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이미 뭐 20대 후반에 사수가 있거나 선배가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아랫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걸 봐왔잖아요. 나이도 몇 살 이하로 뽑자. 그리고 보통 막내한테 물어봐요. 너 몇 년생이지? 이러면서 걔 밑으로 뽑아주려고 하죠. 새로 사람을 뽑을 때는. 1차 때 뭐 위로금 쪽으로 퇴직을 한 달치를 미뤄줬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로 밀렸기 때문에 여유가 살짝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5월이 되어야 경력 2년을 쌓는 건데 최소 2년은 쌓고 나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알면서 회사를 나가는 것도 좀 스트레스일 순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퇴직이 미뤄지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사와 협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직은 진짜 채용 공고를 탈탈 털어서 다 봤었고, 저도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연봉을 낮추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신입으로 다시 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고, 욕심을 내려놓고서도 가볼 만한 데는 그냥 일단 다 넣었어요. 합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계속 뭔가 내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고 계속 찾아서 넣고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없는 걸 내가 발악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더 할 노력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어가자 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집중했던 건 협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회사한테 바라는 것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었어요. 위로금? 당연히 많이 받고 싶죠. 장난해?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놓고서 회사 힘들다고 2년도 안 돼서 사람을 자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협의가 아니죠, 사실.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사인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여튼 제가 마음속에서 제일 선순위로 뒀던 제 1순위는 2년 채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경력은 어디 가서도 채워주지 않는 거니까요. 다시 시작해야지 되는 거니까. 일단 그 면담하는 날 당일날 이제 들어가가지고 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미 주간에 한바탕 하셨을 거예요. 그 두 분도. 저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전 출근이 오후 5시거든요. 그리고 1차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당일 통보했어요. 아무도 몰랐어. 진짜 당사자들이 당일에 알았어요. 본인들이 나간다는 걸. 근데 이번에는 좀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걸 대응하거나 준비할 기간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판이고 나발이고 해고 처리해라. 나는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나는 구제 신청할 테니 해고로 마무리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겠죠? 왜냐면 저도 이번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좀 아예 다르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권고를 하고 본인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회사 상황 어려운 거 알겠고 이제 적당한 보상 처리를 좀 하고서 상호 협의하에 나가는 게 권고사직인 거고, 해고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엄연히 달라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해고로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의 그 사업체 지원해주는 거 그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뭐 해고를 하든 권고사직을 하든. 해고가 조금 더 제한이 많다고 들었고 권고사직은 옅은 상호 협의이기 때문에 해고보단 조금 덜 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해고 처리를 하려면 이 사람이 해고까지 갔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좀 필요해요. 뭐 회사에 경제적으로 뭔가 폐해를 끼쳤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히 근태 가지고 이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거든요. 노동청에 가서 저 구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노동청에서 심사가 들어가요, 회사에. 그때 회사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해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근태 가지고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태로 만약에 이 사람을 잘랐어.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근태 탈탈 털어가지고 뭐 몇 분 뭐 일찍 퇴근하고 뭐 이런 거 뭐 근로 시간에 뭐 어쨌네 저쨌네 자리를 오래 비웠고 밥을 오래 먹었고 막 이런 걸로 탈탈 털었어? 그러면 노동청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정도의 근태 수준 뭐 알겠다 뭐 알겠는데 그럴 거였으면 감봉을 하던지 징계를 내리던지 그랬어야지 해고 수준은 너무 아니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거기서도. 해고 처리를 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을 자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측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또 했는지, 뭐 그냥 그런 되게 다양한 번거로운 일들이 좀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받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거죠. 노동청에서 이 해고가 되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사람이 좀 몇 개월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쉰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을 하고 복직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증빙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이제 주간에 좀 고생을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깔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디렉터님이랑 인사과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디렉터님이 멍멍문을 호소하세요. 네. 회사 경영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왔고 좀 이렇게 되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고 뭐 그래 F적인 요소가 첫 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과가 T적인 요소를 F인 척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경영진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영진이 일 쳐놓고서 그거 그냥 뒷수습 하느라고 거기 앉아서 사람들 막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제일 안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해고 통보를 하는 그 입장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난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이해도 가고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웃겼다 그래야 되나? 좀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뭐 갑작스러운 통보라고도 본인들도 생각을 안 했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것 같다는 걸 인지한 거지. 그냥 저는 진짜 그냥 덤덤하게 그냥 빨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멍멍문을 다 듣고서 이제 인사과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가 아까 말한 해고와 권고사직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1차 때 그걸로 아마 좀 걸고 넘어진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을 거예요. 나 사인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권고사직은 말했듯이 협의기 때문에 사인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 뭐 만약에 사인을 안 했어.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화장실 앞에 책상 옮겨놓고 뭐 거기서 일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차곡차곡 또 다 모아서 또 다시 신고. 무한굴레. 그러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호 좋게 협의를 잘 하려고 해야지. 난 싫은데? 나 고소할 거야. 물론 본인 마음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협의 안 해줄 거야. 이런 태도가 상호 좋지 않다는 거. 서로 뭐 공고사직 꿀팁은 아니지만 서로 협조적으로 좀 해야 그래도 어차피 좋게 나갈 거 얻을 거 얻고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 별로 슬프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상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좀 빠릿빠릿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나라고 4명까지 나가야 된다면 11명 중에서 4명이면 나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런 계산이 서지 않아요? 저는 섰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팀 막내였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나는 무조건 포함이겠다 생각을 해봐.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이 동종업계에 갈 수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제일 줄이고 싶다. 이게 선순위겠죠? 사람을 내보냈을 때. 그러면 뭐야, 이 팀에서 가장 배운 게 적은 사람들. 저는 절대 못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이번에 나간 사람들 전부 포함해서 진짜로 다들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대상자를 뽑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에서 가장 적게 배운 사람들 혹은 이게 메인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 회사 다닐 때 뭐 돈 받는 만큼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아니면 못하는 그런 일을 꼭 하나씩은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도 그랬지만 왔다. 난 내 인생에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도 느끼는 게 제가 갈수록 일을 진짜 좀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 저도 많이 스스로 했거든요. 그냥 있는 만큼만. 일이 들어오면야 하겠지만 뭔가 굳이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해. 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정도가 내 그릇일 수도. 잘리고 나니까 느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회사 입장에서 잘린 거 아니고 우리 상호 협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권고사직에 포장지를 입힌 속은 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취업을 어떻게 봤냐 하면 그 인사과에서 그 깔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깔고 들어갔냐면 사실상 저희도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뭐 복지도 줄이고 상여금도 안 줬고 저희는 2년에 한 번 연봉 협상하거든요. 그것도 물건 간 거지. 협상도 안 했고 뭐 그리고 주차도 끊었고 뭐 그리고 야근 수당도 이제 더 이상 뭐 대체 휴무로 지불하겠다고도 공지를 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되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한 조치를 되게 많이 했었다. 그래서 사실 뭐 해고로 처리가 되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가 해고로 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곱게 서명해라. 뭐 곱게 서명해라는 결국 내 언어긴 하지만 여튼 뭐 그런 밑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대한 해고로 마무리해달라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고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물론 약간 그게 싸가지 없는 말투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해고로 처리가 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제 좋게 말씀을 진짜 잘 해주셨죠.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알아먹었어요. 퇴직을 한 달 미뤄주는 정도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잘리는데 그래도 누가 한 달치만 받고 싶겠어. 내가 지금 말했잖아. 업계가 어려워진 만큼 이직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실업급여 아무리 준다 해도 월급이랑 실업급여랑 차이가 얼만데 그거 받고 싶겠어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지 실업급여? 그러니까 최대한 금전적인 걸 요구하고 싶죠. 사람 마음은.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는 해봤어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형평성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과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싫은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인사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냐면 이미 주간에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진행이 된 사람들 중에 저보다 오래 다닌 사람들 진짜 많이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한 달치를 줬어. 근데 내가 막 따지고 둔다고 나한테 2달치, 3달치를 줘.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분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거지. 그리고 비용도 아끼면 좋고 자기들 딴에는. 나도 알아. 나도 아직 2년을 안 다녔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게 무리라는 걸 사실 알아요. 근데 내가 나가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은 한 거죠. 알지만 말은 한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 그릇을 알아요. 돈 더 줄 그릇은 못 돼. 우리 회사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전적으로 뭔가를 더 드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죠.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돈 더 받으면 좋지만 돈이 1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되게 좀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직도 저는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된다. 회사도 그 사정이 있는 것만큼 다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고 저도 제 사정이 있다고. 그리고 저는 2년 정도는 최소 다니고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월이면 2년이 된다.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제가 2년을 채울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엄청 협조적으로 그래도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어차피 윗선에 올려봤자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협의가 좀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퇴직을 미뤄준다 그랬잖아요. 아직 연초니까 제 연차가 좀 많이 있죠. 하고 3월 말로 또 미뤄지면 거기서부터 또 제가 5월 14일까지는 돼야 2년을 채울 수 있는데 한 달 반이 막아뜨는 거예요. 이 한 달 반을 제가 무급휴직으로 처리를 해서 경력이 만 2년 정도 채워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아휴직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냥 무급으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유급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긴 했지만 무급휴직 생각도 못했어. 나 왜 무급휴직 생각을 못했지? 무급휴직. 근데 약간 좀 곱게 나가주기 싫은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곱게 나갈 건데 그냥 곱게 나가는 스탠스를 취하고 싶진 않았어요. 혹시 당장 오늘 사인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무급휴직이라 하면 그 기간을 진짜 급여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도 못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어. 근데 난감한 척. 무급휴직이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 못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 당장 사인해야 되나요? 그냥 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 대상자 1명 면담 더 나왔대요. 근데 그분들도 퇴근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름의 겁을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까지밖에 못 드리고 서명하신 분들은 오늘 조기 퇴근을 하셨는데 생각을 하게 되시면 조기 퇴근은 좀 어렵다. 물어보지도 않은 거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굳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기 퇴근 못한다 이러면서 또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오늘 하루 더 생각을 하면 자기한테 그냥 개인 문자를 주시고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자분 뭐 마무리하고 저도 바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 좀 나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팀장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까 나를 데리고 들어가. 뭐 무슨 얘기 했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나한테. 그냥 뭐 할 말 하고 나왔는데 여튼 그러고 나서 사실 뭐 이런 상황이다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그 고민에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살짝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경력을 채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나도 알아. 나도 알지. 경력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엄마 생각해도 그게 맞겠죠? 이러면서 그럼 저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진짜 한 5분도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똑똑똑 하고 이제 밑에 봤는데 대상자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 발이 없었어. 저 고민 끝났는데 아마 내가 제일 유쾌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봐도 그게 최선이야. 그렇게 권고사직을 하고서 사인을 하는데 제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IRB 계좌를 파서 자기한테 보내주면 퇴직금을 그쪽으로 넣어줄 거다. 이제 저는 서명을 하니까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안 좋게 할 이유도 없고 그때부터 약간 좀 농담처럼 시비처럼 말을 건 적은 없지만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한국 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지사 62개가 있어요. 늘 해외에 계세요. 그래서 전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권고사직 이슈가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메일을 한 2번 보내셨어. 우리가 힘들었지만 앞으로 잘 극복할 거고 25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 저거 되게 희망찬 메일을 보내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메일 안에 자기가 3개의 메일을 총 보낼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일이 곧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권고사직 한 1주 전인가? 그 두 번째 메일이 왔었어요. 여행에 다녀와서 지연됨 메일이 온 거예요. 권고사직 뭐 안 하나? 이거 소문인가? 왜 이렇게 해맑고 희망차지?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 그 사인을 하면서 나가는 마당에 제가 뭐 격차릴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싸가지 없이도 아니었지만 그냥 뭐 농담처럼 대표님은 되게 희망찬 메일을 보내셨던데 이러면서 그냥 우리 셋이 되게 웃픈 미소. 뭐 두 번째 메일에 뭐 여행까지 다녀오셨다고 이러면서 이제 사인하고 여튼 그렇게 뭐 농담도 치면서 마무리 잘 하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진짜 그 권고사직 때문에 울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서 집에 와서 이제 남자친구랑 얘기하면서 뭔가 갑자기 슬픈 거예요. 그냥 뭔가 권고사직이라는 게 그땐 대상자가 나오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 없이 갑자기 슬퍼서 그냥 진짜 막 엉엉 운 게 아니라 나 근데 갑자기 슬퍼 이러면서 눈물 또르륵?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멘탈이 흔들린 적도 없었고 왜냐면 여튼 상황은 벌어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슬퍼할 이유가 딱히 별로 없죠. 그리고 그날 그냥 눈물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다가 그냥 자기 전에 눈물 또르륵.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빨리 그 전에도 그랬고 내 할 거 빨리 찾아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면담도 저는 긴장을 그 전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면담이 계속 미뤄지니까 긴장도 안 돼 이제는. 그냥 빨리 나 불렀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저한테 오늘 그럼 빨리 퇴근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늦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지. 왜냐면 남자친구도 이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무리하는 날 팀장님이 나한테 데려다 줄까? 이러길래 아니요 남자친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또 방해할 수 없지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음날까지 끌고 갈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약속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날 마무리되고 나는 두 번 다시 안 나갈 거라 생각하니까 약속을 다 잡아놓은 거야 내가. (1차) 때 먼저 나가신 분하고는 저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후기 들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전화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100점짜리 쇼부였다. 얻을 거 다 얻고 해볼 말 다 해보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기분이 하이를 찍었잖아 그날. 저는 이번에 더 늦기 전에 딱 적당할 때 좋은 경험했다는 생각 들어요. 더 늦어졌으면 진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뭐 집을 사서 대출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가 있어서 당장에 학자금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진짜 혈혈단신 혼자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을 한번 겪은 게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이런 경험이 어차피 인생에 한 번 있어야 된다면 지금 시기인 거 나쁘지 않다 그래. 내가 물경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신입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그렇게 늦지 않은 나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열받을 것 같긴 한데 나 액땜했다 생각하고 지금 괜찮은 건데 이런 위기가 오면서 또 한 번 성장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이런 거를 내가 또 언제 경험해보겠어요. 한번 해봤잖아 젊을 때. 두 번은 없길 바라며. 저는 제가 본가에 내려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 전부터 되게 컸었어요. 권고사직이 오기 전에 이직을 해야겠다고 느낌과 동시에 내려갈까? 이제 나이도 좀 먹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뭔가 제가 절대 제 손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가는 선택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못하는 걸 회사에서 딱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저는 제가 내려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내려가서 살아야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여기는 진짜 가족도 없고 내가 혼자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죠. 내려가서 살면 그나마 조금 편하니까 가족도 있고 머리로는 내가 진짜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내려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기가 싫은 거지. 나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뭐 빽빽하게 서울에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순천에도 잠깐 있었고 천안에도 잠깐 있었고 했지만 압도적으로 서울에서 산 기간이 길어요. 젊음과 패기로 꾸역꾸역 30까지 밀었던 건 맞아요. 내가 약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경험 많이 했다. 못 해볼 경험 많이 했다 싶기도 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경험하고 내려갈 수 있지? 아직 내려가려고 정한 건 아닌데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변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서 뭘 할지 그리고 남게 되면 내가 서울에서 경력을 이어 쌓기 위해서 또 뭘 할지 아니면 내가 직종을 바꾸게 되면 또 뭘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만들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디서도 못 해볼 경험이었어.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내 친구들도. 그리고 저는 이 집도 너무 아까워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지만 진짜 이 정도면 서울에서 집 진짜 잘 구한 거거든요. 역하고도 가까워. 이 정도면 가까운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가깝게 살아서 그런 거지. 진짜 넓어요, 집도. 큰 방 2개 더 있고. 또 여기도 22평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집도 잘 구했고 전세로 안정적으로 잘 구했어요. 전세 사기 같은 게 빌라나 이제 강서구가 좀 심하긴 하지만 보통 빌라에 있죠. 뭐 투자 같은 거 한다고 이제 안 되는데 그걸 사서 막 어떻게 저떻게 하고 막 이런. 근데 여긴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은 팔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서울에서의 단독주택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땅덩어리가 오롯이 그냥 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 건물 공시지가가 40억인가? 제가 전화해서 막 알아봤을 때 한창 청년 주거안정 뭐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전화해서 막 알아봐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집이 40억이고 대출도 하나도 없고 전세 사기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근데 물론 그 말만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분께서 특정의 다른 또 건물에 또 세도 주시고 계시고 여기 같이 살아요. 1층에 계세요.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고. 그리고 진짜 시가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구했어요.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역세에 빛도 진짜 잘 들어와. 이거 지금 조명 하나도 안 켜고요. 없어요. 이 정도 컨디션. 그래서 너무 아쉽죠. 마음이. 이거 접고 내려간다고 하는 게. 이런 단독주택은 매매할 때 대출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아파트 같은 건 대출이 잘 나와요.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집들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되게 비싸고 이래서 살려면 애초에 현금이 많아야지 살 수 있고 대출도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째째한데 돈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변기에 금이 가도 전화하지 말래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진짜 띠용해서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근데 돈 자랑은 또 해. 은은하게 해.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런 얘기를 하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돈 자랑은 돈 자랑대로 하고 보고 있으면 웃겨요.
드디어 일본 여행 티켓을 끊었어요. 퇴사하기 훨씬 전에. 아직도 퇴사는 아니에요. 퇴사 처리는 5월에 될 거기 때문에. 아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은 안 나오지만 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그리고 이제 저희 OTT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OTT 지원금. 그래, 나가는 마당에 뭐 월급 한 달치만 받고 나가기 아쉽지. 푼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